한국 M&A 거래소의 이창헌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M&A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전략입니다.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 중요한 생산 조직으로서 성장성, 발전성 그리고 확장성의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영리 조직이면서 생산 조직인 기업의 목적은 가치 극대화입니다. 자,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습니다만은 M&A 전략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또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M&A를 통해서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가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A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사고, 팔고, 합치고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틀어서 M&A라고 하고 영어로는 Mergers and Acquisition 그 약자를 M&A라고 합니다. Mergers는 합병이고 Acquisition은 인수인데 나는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매도, 양도를 했어야죠. 그런데 나는 인수를 했는데 상대방은 매도, 양도를 안 했다. 이런 경우는 적대적 M&A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호적 M&A는 이쪽에서 인수를 하면 상대편은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M&A에서 매수자, 인수자는 정말로 성공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도자도 성공자다 하는 경우를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 매도자는 실패자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M&A를 봤을 때 물론 국내만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M&A는 어느 기업이든지 하고 싶어서 되는 그 전략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M&A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중에서 많은 사모펀드가 M&A 목적으로 세웠다가 매수를 못해서 해체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인 경우도 내가 어려우면 팔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특히 어려워서 파는 경우의 수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M&A는 매도자든 매수자든 성공을 했다 하면은 실제 기업에 있어서도 성공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는 M&A 성공하면 다 위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고 또 어려워서 부도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도나는 기업이 왜 부도가 날까요? 만약에 M&A를 했으면 부도날 이유도 없고 거꾸로 상당 분야의 가치를 제공받고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M&A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절실하게 추진하는 분야가 회생, 법정관리 분야인데 역시 거기에 들어가도 일부 채무탕감 또는 연장 뭐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만은 결국은 M&A가 거기서도 돼야 성공이 되는 거지 M&A를 못하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만큼 M&A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A를 제가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그에 앞서서 저는 이제 기업의 가치 제고, 가치 극대화를 과연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를 원천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뭐 기술을 높여야 된다, 브랜드가 좋아야 된다, 품질이 좋아야 된다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업 비전입니다. 사업 비전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좋아야 되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경쟁력도 좋고 사업 비전이 좋다. 이런 기업은 100%, 99%가 아니고 100% 성공을 하고, 그 기업의 시가총액, 가치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 비전과 경쟁력을 뭘로 만들어내고 있느냐? 바로 M&A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0m를 달리는데 12초에 달려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13초, 14초에 달립니다. 그러면 저는 돈방석에 앉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제가 100m를 달리는데 8초에 달려요. 엄청 빠르게 달리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다 6초, 7초에 달려요. 그럼 나는 8초에 달리면서도 밥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경쟁력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수준이 낮고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 다른 모든 기업 조직들이 나보다 더 못하다. 그러면 나는 최고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성장하고 많은 매출 이익을 벌어들여도 나보다 더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벌이고 더 비전이 좋은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면 나는 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경쟁력인데, 그래서 이 M&A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M&A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생존형 M&A인데, 이 생존형이다, 성장형이다, 또 가압승계형 M&A다. 이거는 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2000년 초부터 M&A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전략을 피기 위해서 세상에 없는 말은 아니지만 이걸 제가 M&A에 심어서 강의도 하고 또 실제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형 M&A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왔고 지금도 많이 되고 있는 분야인데, 살기 위해서 M&A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M&A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매도 기업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매수 기업도 생존형 M&A가 많아요. 돈은 있는데 현재 기업이 계속 쓰러져 가고 있어요. 이거 빨리 이 돈으로 거기에 맞는 시너지 나는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을 사가지고 사업을 하면 커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돈이 1년, 2년 새에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부도를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존형은 매도 기업, 매수 기업에 다 해당이 되는데 주로 매도 기업에 많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M&A 해왔던 형태가 바로 하다 안 될 때 판다. 이게 생존형인데, 이 생존형이 지금 성장형 M&A로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뭐 실리콘밸리, 유럽, 미국 이렇게 선진국들을 보면 잘 나가는 기업이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작은 기업이 그걸 사기도 하고 더 큰 기업이 그걸 사기도 하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94년도인가요? 그 인터넷 온라인 사업을 해서 승승장구하다가 2000년 초부터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게 부도가 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어려웠었지만 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M&A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가총액 세계 3위, 4위를 다투는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컸는데 바로 M&A 효과죠. 이렇게 이제 M&A는 더 잘 나가는 기업이지만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성장형 M&A고, 또 하나가 가압승계형 M&A인데, 이게 제가 처음에 M&A형 가압승계로 할까 가압승계형 M&A 이렇게 하다가 가압승계형 M&A가 더 맞겠다 해서 제가 또 이름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에 60, 70, 80대 되시는 분들이 오너로서 일세 창업자로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자녀에게 이걸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70%가 다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M&A 합니다, 매각합니다 이렇게 하질 않고 이거를 가압승계한 것처럼 그 사풍을 그대로 이어받고 또 종업원도 유지가 되면서 아주 기업을 순탄하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압승계처럼 M&A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을 대변해서 제가 가압승계형 M&A다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 세 가지 경우도 제가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M&A 하면 뭐가 좋냐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얘기고 M&A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어떠냐? 인수기업 입장, 매도기업 입장, 투자자 입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도기업 입장, 인수기업 입장. 이 인수기업 입장은 M&A는 왜 하느냐? 최고의 성장 전략으로서 한다. 자, 매도기업은 왜 하느냐? 창업자의 최고의 보상 전략으로서 한다. 투자자는 왜 M&A에 끼어드느냐? 최고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끼어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장에서 제가 분류를 했고요. M&A 뷰모 대나무 마딘 IT도 제가 다 만든 겁니다만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에 중소기업 M&A 시장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CEO의 그 원인을 쭉 보니까 M&A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M&A 투자협회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법연수생들의 M&A 분야 실무연수를 제가 시켰었어요, 여러 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M&A 실무연수를 시키면서 혹시 M&A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렇게 첫 시간에 질문을 했는데 어떤 대답이 나왔느냐? 깜짝 놀랐죠. M&A는 적대적 M&A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웃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M&A 하면 적대적 M&A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했듯이 경영권을 뺏기는 거다. 그래서 M&A는 아주 안 좋고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적대적 M&A조차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해외에서는 더 많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석유공사도 한 10여 년 전인가요? 영국의 피트롤리엄 회사를 적대적 M&A로 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높인 적이 있어요. 그러나 특히 우호적 M&A는 무조건 기업이 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 중소기업 M&A 시장이 커지는 중에 이유 하나가 CEO들이 M&A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크게 확산되고 있다. 두 번째는 M&A를 최고의 경영 전략으로 보고 실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CEO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매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일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려운 기업이 기업 매도를 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형 M&A 잘 나가는 기업도 잘 될 때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들이 커지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매도 목적의 다변화, 매각 후 매각 대금으로 신규 사업을 인수하고 업종 변화이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두산그룹입니다. 오비맥주까지 다 팔았죠. 그리고 새 기업들을 다시 다 인수를 했어요. 이게 M&A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매각 대금으로 인생을 죽이게 살자. 종종 나오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인수에 대한 인식 변화, 아까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인수자 인식 변화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M&A를 특정 분야 시너지 창출에만 매달려서 그것만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시너지도 폭넓은 시너지. 그러니까 바로 연동이 안 될 것 같은데 지나면서 그게 연동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융합 시너지가 그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시너지 관계없이 성장성 비전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경우. 또 기업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수 목적의 다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은 인수해서 IPO 시키겠다. 또 인수 후 가치 극대화를 해서 매각하겠다. 이걸 A&D라고 그러죠. Acquisition and Development라고 하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국 M&A 거래소에서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5월 그러니까 4월까지 M&A 거래소에 접수한 기업들, 그러니까 의뢰한 기업들이죠. 매수 기업 2017개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이제 아이템별로 그 건수가 다 나오죠. 비율이 나오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목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왜 기업 인수를 하는지 해서 했더니 기업 인수 성장 확장 분야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기업 경쟁력 지고 이어서 신성장 동력 확보, 그 다음에 가치 창출 투자 수익 실현, 그 다음에 IPO, 아까 IPO 나왔었죠. 그것도 4.1%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제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서 순위가 나왔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럼 인수 목적은 이런데, 그럼 매도 기업은 어떤가? 매도 기업 한 1,900개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템별로 이게 매도 순위로 나와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목적별로 또 구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생존형 M&A, 그러니까 1, 2번은 생존형인데요. 생존의 어려움, 그 다음에 자금 부족,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약 55%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약 55%가 생존형 M&A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압승계 때문에 나왔고, 편안한 인생 추구, 투자금 회수, 잘 나갈 때 매도, 뭐 업종 전환, 이런 경우는 이익도 나오고 기업을 더 키워가는 과정인데 매도를 나온 겁니다. 성장형 M&A인데 이런 비중이 자꾸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한국 M&A 거래소에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압승계형 M&A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이 한 7, 8년 전, 크게 보면 10년 전부터 가압승계형 M&A가 많아지고 있고, 특히 2년, 3년 전부터는 거의 피크에 올라갈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이 스피드 시대라는 말을 쓰는데, 스피드 시대다 보니까 과거의 100년의 변화가 지금의 10년의 변화로 만들어진다. 요즘에는 2, 3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부터 100년, 200년, 300년 가압승계를 해왔던 일본 기업들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 앞에서 이거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거를 구태였고 가압승계에서 갈 필요가 없다. 잘못하면 거꾸로 이 스피드 시대에서는 따라가지 못하면 죽으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을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해서 다 M&A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먹는 장사 외에는 어떤 분야도 가압승계형 M&A에 다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이 우리나라 이제 70, 80 세대 많이 했는데 지금 60대, 70대로 막 가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창업하신 분들이 70년대, 80년대 창업하신 분들이 지금 다 70대, 80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가압승계형 M&A로 나오고 있고, 특히 자녀가 없다든지 있어도 승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 가압승계입니다. 이것도 한국 M&A 거래소가 매도기업 800개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매도기업 800개 중에서 우리가 조사한 거로는
16.2%가 가업 승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는 아마 20% 이상이 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계속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저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2판 4판 M&A 책을 또 작년에 내놔서 좀 많이 팔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분야에 많은 논리와 학술적 연구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산업에서 뛰는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로서 어떻게 해야 이 중소기업 M&A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약 한 10년 동안 개념 설계를 통해서 중소기업 M&A 활성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게 한국 M&A 거래소인데 이거를 이제 저는 크게 나눠서 여러 가지 유형의 틀린 분야가 서로 다른 분야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외부 매칭, 내부 매칭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M&A 조직들은 다 외부 매칭을 하죠. 왜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정보량이 적어서 M&A 의뢰가 들어오면 내부 매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기관과 서로 A 기관은 매도, B 기관은 매수 이렇게 하면서 맞춰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M&A 거래소는 10년간 준비를 해서 나온 것이 내부 매칭입니다. 이건 뭐냐? M&A 거래소 안에서 인수사 매도사를 다 매칭을 하죠. 그래서 외부 매칭의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00% 다 내부 매칭만 했어요. 한 건도 외부 매칭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보면 이 대기업 같은 경우가 아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외부 매칭을 하는 경우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티크나 다른 에이전트가 서로 각자 붙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티크끼리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이거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정보를 보통 이제 티저를 만들어서 돌리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상호라든지 어느 기업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 어려운 거는 서로 맞는 상대방을 찾는데 우선 어려움이 큽니다. 왜냐? 다 극비로 매도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누가 매도자고 누가 매수자인지 정부의 비대칭이 만들어져 있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 10개, 20개, 30개 정보만 가지고 서로 맞추려고 하면 시간도 걸릴 뿐더러 매칭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부 매칭인데 내부 매칭은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정보의 수가 엄청 많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1단계는 5,000개가 넘어야 된다. 보유 정보 수가. 그리고 2단계는 10,000개가 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M&A 거래소는 드디어 작년 말에 5,000개를 넘겼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부 매칭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사자끼리 매칭이 됩니다. 이 안에서 매칭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 비밀 유지, 탁월, 신속 진행, 또 최적의 매칭이 유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매도 기업의 헐값, 거품 가격 방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에이전트가 들리면 어느 한쪽을 높이기 위해서 편향된 상황으로 되기도 합니다만은 중도적 입장에서 중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는 사실 M&A 거래소 한국에서 당연히 한 개가 존재합니다만은 일본의 니온 M&A 센터가 존재하죠. 여기는 우리보다 한 18년, 20년 먼저 생긴 조직으로서 현재 동경 증시 일부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시가총액 1조를 기록하고 매년 1조, 2조씩 계속 컸어요. 그래서 2020년 시가총액 10조 원 돌파. 정확히 2020년 12월에 11조 원. 우리가 이제 작년에 MOU를 맺었고 좋은 관계를 펼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온 M&A 센터를 보면은 2014년 1월 달에 1조 원부터 쭉 커져와 가지고
작년 1월에 7조 원, 작년 12월에 11조 원. 여기서부터는 2조, 여기서부터는 4조가 컸죠. 왜 이렇게 커지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부 매칭 전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예를 들어서 1조 원짜리 화학회사가 나왔다. 이거는 1조 원짜리 화학회사를 살 수 있는 조직은 대기업이고, 그 중에 몇 개 두드려 보면 또 몇 개밖에 없어요. 5개, 10개 그 안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 중에 두드려 보면 한두 개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100억짜리를 가지고 5개 뽑아가지고 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100개를 갖다 맞춰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소기업 M&A는 외부 매칭 형태로 두드리면서 가면은 안 되고 내부 매칭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니온 M&A 센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언제 M&A를 해야 되고 이루어지느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인 거는 쭉 보면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규모의 범위 경제, 또 생산 요소의 안정적 공급, 이런 게 이제 수직적 M&A라고 그러죠. 원료 재료를 부품사가 인수한다든지, 제품이사가 반제품이사를 아니면 원료이사를 아니면 부품이사를 인수한다든지 해서 수직적 M&A. 또 신기술의 도입을 희망할 때, 사실 우리나라도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M&A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업종 간의 경쟁이 치열할 때, 자 그리고 효과적 재무 효과 추구를 목적으로 또 시장 점유율 확대, 업종 전환, 또 IPO를 원할 때 경쟁력 강화시킬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예가 이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전통적으로 상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기재한 거고요. 특히 지금 구글, 애플, 아마존, MS, 인텔, 페이스북 전부 다 물밑 싸움은 M&A 싸움입니다. 누가 M&A를 어떻게 했느냐, 결과적으로 1, 2년 안에 시가총액이 전혀 틀리게 나와요. 결국 M&A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몇 개 회사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커지느냐 보면은 다 엄청난 M&A를 했습니다. 요즘에 네이버, 카카오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죠. 한 예를 들면은 카카오 지금 의장 김범수 의장 SDS를 사퇴해서 많은 기업들과 계속 창업하고 합병하고 결별해서 또 합병하고 창업하고, 결국은 지금 다음과 합병을 한 후로 본격적으로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엄청난 기업들을 창업하거나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M&A를 했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대우증권을 M&A를 해서 미래에셋 대우를 통해서 글로벌 증권 IB 회사로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M&A 거래소 같은 경우도 국내 최다 M&A 수 최대 플랫폼을 통해서 내부 매칭 자율 기반 M&A 플랫폼이라는 토마토가 또 3월에 오픈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가치 제고 전략인데, 가치 제고 전략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가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기술 극대화도 아니고 매출 극대화도 아니고 이익 극대화도 아니에요. 브랜드 가치 극대화도 아니에요. 결국은 가치 극대화인데, 이 가치 극대화는 사업 비전을 어떻게 높이고 또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 두 팩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M&A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기업의 패턴이 이렇게 초창기서부터 성장기서부터 또 성숙기서부터 쇠퇴기로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이루어진다면, 자 M&A를 통해서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두 가지 타입으로 올릴 수 있죠. 이렇게 올리는 방법과 좀 멀리 가면서 올리는 방법. 자 위로 쭉 올리는 방법을, 이건 뭐냐, 경쟁력을 높여서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가치나 밸류를 높이는 거죠. 똑같은 기간인데. 그리고 기존보다는 훨씬 크고 경쟁력 높이는 것보다는 좀
덜 올라가자면 더 멀리 가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다각화 전략이에요. 아까 이 높이 올라가는 경쟁력 제고 전략인데, 경쟁력 제고 전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너지 전략입니다. 시너지 전략. 자, 멀리 가게 하는 전략은 다각화 전략이죠. 가장 뭐를 하고 있느냐? 리스크를 분산시켜서 최소화시키는 전략이죠. 자, 이렇게 M&A를 통해서 경쟁력도 높이고 또 비전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성장을 필요로 하는 기업, 또 IPO를 목표로 하는 회사, 또 본업을 더 강화시키는 경우 새로운 수익권을 하고자 하는 뭐 성장 동력이라는 이런 것 해당이 되겠죠. 다 M&A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런 혜택들이 또는 결과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M&A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매도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뽑는다면 창업자 이윤의 실현, 또 투자자에게는 투자 수익 실현, 또 기업의 생존 및 성장 실현, 직원들에게 희망 부여, 그리고 사업 승계 문제 해결. 이걸 가업 승계형 M&A라고 했죠. 하나는 또 업종 전환.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어려움을 갖는 것이 이겁니다. 직원들에게 희망 부여. 자, 일반적으로 M&A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직원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 이것도 내가 잘리는 거 아닌가? 또 어떤 한계적으로 내가 내몰리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 M&A는 생존형 M&A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형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구조조정도 하고 인원도 자르고 또 수익이 일어나는 것만 갖다 밀고 나머지 건 다 없애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성장형 M&A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거꾸로 더 많은 인력을 더 뽑고 더 투자를 하고 기존의 인력들을 더 승진시키고 그래서 사실은 M&A는 희망을 부여하는 게 맞는데 성장형 M&A에 익숙한 우리나라 우리 저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 성장형 M&A가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골프 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죠. 타이틀리스트라는 말 뭐 다 아실 겁니다. 타이틀리스트인데 사실은 이 타이틀리스트는 어쿠어스네트라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타이틀리스트라는 이제 공, 클럽, 그 다음에 풋조이라는 아웃도어, 특히 티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있죠. FJ 해가지고. 자, 이 회사를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를 했어요. 휠라코리아라는 회사가 전략적 투자자, 즉 SI로 들어와가지고 이 미래에셋 사모펀드라는 조직이 이제 재무적 투자 FI로 들어와서 홀딩 컴퍼니를 만들었고 여기서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는 이제 인수 목적 회사를 만들었죠. 여기에 산업은행이 인수금융을 또 됐죠. 그래서 원래 각각에 맞게 이 내용들이 다 자금이 투자돼서 결국은 이 회사를 인수했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타이틀리스트 풋조입니다. 이 회사는 이 포춘 브랜드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돈이 포춘 브랜드로 갔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타이틀리스트 브랜드가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결실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SK에 대한 간단한 M&A를 통해서 성장 과정을 밟은 건데요. 성형 직물 회사인데 SK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에너지 쪽 유공이죠. 자, 대한송유관공사, 또 현대정유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쪽의 기업들을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쪽으로는 한국이동통신,
상당히 이것도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다음에 신세계통신, 하나로텔레콤, 그래서 통신 쪽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활용 점정한 게 하이닉스입니다. 이 하이닉스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하나 팔면 우리나라 KB금융지주, 무슨 뭐 신한금융지주, 은행을 다 사고도 20-30조가 남습니다. 엄청난 그 가치가 컸죠. 그래서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작년에 인텔로부터 반도체 낸드 플래시를 약 10조 원 정도 주고 또 인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M&A를 통해서 SK가 커왔는데, 그럼 SK만 이렇게 컸느냐? 많은 대기업들도 다 M&A 과정을 밟았습니다. 가치 구성 요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가치는 뭐 이렇게 성장을 시키느냐, 블루오션 전략을 피느냐, 구조조정을 하냐, M&A A&D를 하느냐 다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사업 비전.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기고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가치는 궁극적인 목표가 가치 극대화인데 사업 비전과 경쟁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 사업 비전과 경쟁력은 바로 M&A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다른 걸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획기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것이 M&A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치 극대화 시간에 요 세 가지 팩터를 넣죠. 사업 비전 제고, 경쟁력 제고, 성장 속도 제고. 그런데 이 성장 속도는 종속 변수예요. 이게 독립 변수예요.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성장 속도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립 변수,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거를 바로 M&A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게 부족한 기업은 M&A를 통해서 높이면 되고, 또 갖고 있지만 더 높이기 위해서도 M&A가 필요하죠. 참고로 얘기하면은 M&A 관계없이 사업 비전 경쟁력이 높은 기업, 카카오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생겼을 때 처음에 매출액이 3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그것도 4년째. 그 다음에 21억. 그런데 그때 많은 기업들이 이거 자본 잠식 뛰고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제서 이렇게 됐느냐. 그것도 5년 6년 지나서 투자를 다 외면했죠. 거꾸로 해외에서 투자가 다 됐어요. 특히 텐센트 같은 데서는 엄청난 투자를 했죠. 결과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왜냐? 사업 비전이라는 것은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마켓 사이즈의 크기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엄청 커지고 있었죠. 거기에 1위였었죠, 경쟁력. 당연히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박으로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초기에 그걸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해외에서 알고 투자를 했는데, 이 논리를 보면 아주 정확히 다 주식 투자, 또 어디에 어느 기업이 커질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온라인 포탈, 온라인 1위였었죠. 이 사업 비전, 온라인의 마켓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있죠. 그 1위였었죠. 똑같죠. 이온 M&A 센터, 중소기업 M&A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죠. 그 1위죠. 그렇게 본다면 M&A 거래소도 좀 늦게 출발을 했지만 중소기업 M&A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고 거기 경쟁력 1위다. 앞으로 한번 계속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M&A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